한준호 의원이 쓴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의 이 비교 글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부인의 국격과 자질을 따지면서 아이의 출산 여부를 잣대로 삼은 것이 여성들의 반발도 삼고 있는 건데요. 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경질하라는 비판의 입장을 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토리 엄마 김건희, 영부인의 국격을 논했죠. 성일종 의원은 아무리 선거판이 무섭다고 하지만 남의 상처까지 약점 삼아 잔인하게 후벼 팠다. 경질하고 전국 난임 부부에게 사과하라.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런 초특급 막말하는 사람을 수행실장으로 놔두는 이 후보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건가?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자,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건희 씨가 유산 아픔이 있는데 얼마나 해당 발언에 가슴이 아팠겠나. 출산 못한 여성은 열등하다는 뜻이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이 한준호 의원의 저 글에 비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 비판과 문제 제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생각은 한국 정치를 괴물 집합소로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국격은 영부인의 임신, 출산, 육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 글을 올린 한준호 해당 의원은 아직 사과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의당마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옛말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제가 이제 애들 키워 보니까 공감하지 못할 바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냐? 애들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 주위에도 아이가 없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어떨 때는 미안하죠. 어제 수능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 또래 애들은 거의 이제 수능을 졸업했을 또래인데 그 수능을 치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준호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길래 도대체 저분은 그 경력이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나운서 출신이더라고요. 아나운서니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가장 정확히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때 말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발음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한 그 직업이 아나운서라고 하는 직업인데 과연 한준호 의원이 그런 의미로 저런 이야기를 갖다 했는가? 그랬다라고 하면 더구나 큰 문제일 것 같고 만약에 실수로 저런 그 글을 올렸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늦었다고 했을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 했으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빨리 사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김병미 대변인. 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 부부가 아픈 기억일 수 있을 텐데 유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뭐 언론에 좀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언론에서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유산한 경험이 있다. 이게 후보와 부인에게 지금까지 굉장히 아픈 기억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후보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헤아려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아마 이 한준호 의원의 SNS 글을 지켜보면서 정치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에 피력하는 분들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본인 이 부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들을 일부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생각했다면 이런 글을 올리기는 저는 무척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적인 공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정치적인 공세 이전에 내가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상처가 될 것인지 또 정말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건 누가 봐도 한준호 의원이 명백하게 잘못됐던 발언들을 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사과 이런 일들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후보와 부인 사이에는 어떤 유산의 아픔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 기자, 어제 이재명 기자가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한준호 의원의 저 글은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셨어요. 이거는 본인의 경지를 후보가 나서서 해야 하고 후보도 대신 사과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시일이 꽤 지났는데 아직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이라는 걸 사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주는 거고 아니면 상대를 찍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2030, 40 젊은 여성들뿐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과 또 그 뭐 불임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유산의 아픔이 있는 남성들한테까지도 내 후보를 찍지 말아야 할 이유를 준 겁니다. 완전 거꾸로 된 선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전에 윤석열 후보의 뭐 개사가 논란이 있었을 때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낙선 운동을 하는 캠프는 처음 봤다.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스스로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한준호 의원의 뭐 개인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짜 선대위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 차원에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말 선제적으로 사과해서 빨리 사안을 매듭짓느냐 아니면 여론에 끌려서 사과를 하고도 욕을 먹느냐에 전 그 두 가지 사안만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왜 어제도 사과를 않고 오늘도 사과를 하지 않는지 참 이해할 수 없고 결국은 여론에 끌려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두고 이 버티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 그런 점에서 전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가 빠른 판단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어떤 의문을 김영주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큰 선거, 뭐 예컨대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 선거에서 선거 캠페인을 지휘하셨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꽤 지나고 있는데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과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역시 이재명 후보의 자유이고 선택, 선대위의 선택일지인데 왜 사과를 안 하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사과를 해야 되겠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하는 게 맞고 또 이런 이것이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냐 아니냐를 누군가 판단해 주고 정리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민주당 선대위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후보 옆에서 이거 바로 굉장히 큰 불이 났습니다. 진화하지 않으면 이게 큰 불이 됩니다라고 초동 진화를 요구할 수 있는 누군가 없다? 큰 문제죠. 이 사안, 그리고 그동안에 여성 단체 경력을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많은 여성 의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 자체가 벌써 민주당이 청년들이 있어서 꼰대 정당, 후진 정당 이런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어떤 한 국회의원들이 시대착오적인 젠더 감수성이 없는 그런 뭐 표현을 할 수 있고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실수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한준호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전략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상대 후보 부인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혹은 아직 호감도가 없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일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본 거죠. 이런 계산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 상대 후보 부인에 대한 말하는 동정론을 일게 하는 어떤 그 유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 책임과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정말로 애정어린 질타와 돌직구를 김영주 의원이 주셨다라고 봅니다. 이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여론조사 몇 가지가 오늘 준비가 됐습니다.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인데 한 가지 여론조사는 RN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일단 그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선 후보 가상 오자 대결 새롭게 발표된 MBN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47.7%, 이재명 후보가 33.3%, 심상정 4.7, 안철수 3.7, 김동연 1.8의 지지율입니다. 그간 발표됐던 여론조사의 경향과 매우 유사한 흐름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오자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N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 이 결과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35, 윤석열 36, 심상정 4, 안철수 5로 오차범위 안에서 이 윤 후보 두 명이 굉장히 경합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앞서 봤던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여론조사와 경향이 유사한데 뒤에 있는 여론조사는 사뭇 결과가 좀 다릅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 배 소장님이 나오셨으면 보다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냐면 예. 다른 것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야말로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아, 그게 중요한 거다. 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요즘 굉장히 초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언행에 있어서. 왜냐하면 뭐 기민하지 못하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제일 잘하는 것은 후보 본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